네, 안녕하세요. 빌딩 지원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현웅 마스터입니다. 시행, 시공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 둘의 차이가 뭐예요? 시행이란 이제 사업의 주체예요, 주체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파트를 짓거나 오피스텔을 짓거나 할 때 시행사가 따로 있고, 그러니까 시행사는 이제 기획을 하는 거죠. 기획을 해서 수지 분석,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익을 남기는 그 구간까지 사업을 하는 걸 시행 사업이라고 하고, 그다음에 시공, 말 그대로 이제 뭔가 건축물을 만들어낼 때 이걸 공사해주는 업체를 시공업체라고 합니다. 우리 뭐 아파트 신도시 하나 이렇게 기획할 때 보면은 아파트 구역을 막 이렇게 사가지고 지주가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, 공사는 이제 거기서 공사를 해주는 거고, 그 주변에 이제 상가가 생길 때, 프라자 건물들 막 생길 때 말 그대로 이제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행자인 거죠. 큰 사업은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나 뭐 상가 같은 경우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정해져 있는데,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건축주가 전체적인 걸 다 컨트롤하는 그런 미니 시행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시공사 선정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. 내가 기획한 대로 건물이 진짜 지어져야 되는 건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워할 것 같거든요. 저희도 어려웠죠. 많이 어렵습니다. 왜냐면 그 시공사 선정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왜냐면 이렇게 스펙북이라고 해가지고 견적도서라는 게 나와요. 그럼 그 안에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, 목공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, 막 그런 자재들이 다 나와 있어요. 다 나와 있고,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시공사별로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이제 뭐 레미콘 업체라든지 목수들, 뭐 철근, 포크레인, 뭐 이런 데들을 이제 다 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 정도 규모의 뭐 현장인데 얼마냐, 견적을 받아서 모은 게 이제 최종 견적서가 되거든요. 업체별로 좀 이렇게 잘하는 데를 끼고 있거나, 그러니까 미묘한 것들이 쌓이고 뭉쳐지면은 비싸지는 거예요. 그런 경우도 있고, 이제 시공사별로 도급 순위별로 이제 관리비, 회사가 좀 규모가 크면은 관리비도 이제 많이 붙게 돼 있고, 뭐 신생 업체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고, 그런 차이점이 있죠. 근데 어차피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건데 왜 업체별로 견적서가 다 달라요? 첫 번째는 도급 순위에 따라서, 왜냐면 도급 순위는 기본 건축 자재 비용은 같은데 플러스 관리비라는 게 붙는데요. 도급 순위가 높을수록 이제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인건비들도 많아지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가 많이 붙게 되고, 이제 적을수록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. 첫 번째는 도급 순위고요. 두 번째는 자재랑 업체들마다 또 책정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. 저희도 봤을 때 너무 싸게 이렇게 견적을 주는 경우도 봤고, 또 뭐 너무 비싸게 주는 경우도 봤는데, 결국 너무 싸게 주는 업체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.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.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병원 갔어. 바로 진료가 가능하잖아요. 대학병원에 갔어. 바로 안 되잖아요.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 절차도 까다롭고, 그리고 비용도 더 들고, 여기는 검사하는 것도 더 많잖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엄연하게 이제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. 대표님들은 한 시공업체랑만 계속 같이 하셨던 건가요? 여러 시공업체 많이 했었죠. 코드가 맞아서 이제 잘 되면은 이제 그 시공업체로 쭉 가다가, 만약에 예를 들어 모든 게 다 잘 될 수가 없어. 이게 시공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장 소장님의 문제예요. 시공사는 이제 최종 책임인 거고, 현장마다 현장 소장님들이 있는데, 현장 소장님이 그 현장에 대한 애정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, 그리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냐. 스펙북이 나왔잖아요. 어느 일정에 어떻게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고, 심지어는 옆집, 뒷집, 뭐 앞집, 주변인들이 어떤 민원이 들어올 거고, 어떤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, 이런 공사할 때는 미리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, 그런 주변에 대한 이해도, 현장에 대한 그런 이해도. 게 다 그 소장님들의 경험이신 것 같아요. 맞아요. 경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좀 노하우, 이렇게 경험과. 뻣뻣하신 분들은 그 주변 가갖고 인사 잘 못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또 난리 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스톱되고, 공기 늦어지고, 이자 나가고, 원래 들어와서 해야 될 그 인부들이 들어왔다가 공사 못하고 그냥 나가고, 이런 게 하루 이틀 정립돼서 쌓이다 보면 이게 한 달, 두 달 그냥 가버리거든요.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. 그리고 건설사는 이제 품질인 거죠. 품질.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건축에 대한 철학이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, 자부심,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똑같이 레미콘을 붓고, 똑같이 목공을 하고,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품질이 더 좋게 나오고, 어떤 데는 더 안 나오고, 다시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일의 이해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,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 봅니다. 시공사를 그냥 막 정할 수는 없겠네요. 그렇죠. 진짜 좀 조심해야 되는 게, 우리가 견적 내보면은 A부터 D까지 업체들이 가격이 다 달라요. 진짜 심지어는 몇 억까지도 차이가 나. 원래 근데 평균치가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어떤 데는 진짜 20억 나오는 데도 있고, 뭐 18억 나오는 데도 있고, 15억 나오는 데도 있고, 13억 써주는 데도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. 13억짜리 하면 되잖아. 근데 13억짜리 했다가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15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3억에 들어와서 본인 돈 2억을 받고 공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. 근데 13억 내고 들어와서 이제 공사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멈춰요. 돈 더 달라고. 돈 안 주면 공사 멈춰버려. 그런 데들이 있어요, 실제로. 그나마 정말 저희는 다행이었던 게, 모르는 업체랑 조인해서 한 게 아니고 다 소개 받은 사람들. 그러니까 저희 얼굴을 봐서라도 그럴 수 없는 분들께서만 이제 같이 저희랑 작업을 진행을 했고. 그리고 저희 이제 계약서 쓸 때 건축주의 추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은 추가 공사비가 없게끔 저희가 계약을 진행
진행하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13억, 15억, 18억 뭐 이렇게 견적이 나왔을 때 당연히 13억 하고 싶겠죠. 근데 그렇지. 저희가 봐도 13억이 못할 것 안 되는 같거든요. 거야, 네. 그건. 꼭 이런 경우에 추가 비용이 있어서 뭐 중간쯤을 택하더라도 추가 비용 없게끔 저희가 체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 포인트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. 현장을 담당해줄 현장 소장님 반드시 미팅해야 되고 그 시공사 대표님 이 두 분을 동시에 좀 면접 아닌 면접을 봐야 돼요. 이 현장에 대한 이해도, 애정, 열정 이런 거를 보고 진짜 1년 동안 같이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. 그런 철학이 좀 확실하신 분들, 네, 그런 분들을 선택하는 게 돈보다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좀 싸다고 내가 가성비 따지려고 했다가 더 애매해질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, 맞아요. 그럼 우리 초보자들이 좋은 시공사를 고르기 위해서 계약 전에 따져야 될 게 있을까요? 공사 업체가 그동안 했던 이제 연역 공사했던 현장들 지명원을 요청을 하면 주실 거예요. 그래서 지명원이 그 회사 속에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인 자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분들이 했던 현장들 옛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온 현장들이 쭉 있을 겁니다. 이 현장들 중에서 최근 거 뭐 예전 거는 가볼 필요도 없어요. 최근 한 2, 3년 내 것 중에 지금 내가 현재 하려고 하는 건물이랑 컨셉이 최대한 비슷한 거 근생 건물 이거를 갖다가 받아서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죠. 가면은 건물주나 혹은 이제 이용자, 임차인 이런 사람들을 우연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만난 다음에 실제 후기, 리뷰를 들어보세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 할 때 그랬거든요. 진짜로. 뭐 이분이 그 내곡동에다가 단독주택을 하셨는데 거기 갔는데 살고 계신 거예요. 살고 계셨는데 나와가지고 뭘 자꾸 쳐다보냐 그래서 아 저기 이 업체랑 제가 이제 공사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졌는지 궁금해서 와봤다. 그랬더니 아 잘 진다. 이 사람 잘 졌고 하면서 민원 같은 거 자기 신경 한 번도 안 썼고 정말 자기는 만족해서 했다. 그 말 듣고 저 바로 오케이 했어요. 왜냐면 구매자가 리뷰를 해준 거잖아요. 그거 믿고 바로 했죠.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잘 됐거든요. 그런 거 좀 추천드립니다. 혹시 마스터님 개명하실 생각 없으세요? 왜요? 해자로? 네,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주세요? 이렇게 노하우를? 그렇게 해야 돼요.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엄청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 인간적인 스트레스가 진짜 있어요. 성향 안 맞는 사람 만나면은 우리는 딱 만나면 덴박 알 수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딱 왔는데 봤는데 안 맞아. 그럼 안 하면 됩니다. 그거 아무리 싸도 하면 안 돼요. 그런 거는 안 됩니다. 마지막으로요. 이렇게 해자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으세요? 두 분이 정말 여태까지 디벨롭 계속 성공적으로 이뤄왔잖아요. 이루면서 두 분만이 고르는 진짜 시공사 선정 기준 이건 우리만 알고 있는 꿀팁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사람을 봐요. 사람 진짜 현장을 많이 겪어보니까 건축은 사람이다. 설계도 그렇고 시공도 그렇고 결론은 사람이에요. 저하고 코드가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야 되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고객님들 거를 해드리니까 고객님하고 현장 소장이랑 맞을 게 아니고 저랑 맞을 현장 소장님을 이제 주로 고르는 편이고 두 번째 금액은요. 너무 싸면 문제 있어요. 도급 순위가 일단 좀 높은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건축사 협회에서 이 시공회사를 매년 이제 명장 업체를 이제 선정을 하는데 명장에 이제 선정된 시공 업체는 저는 아무래도 괜찮다고 봅니다. 뭐 수상 횟수가 많은 시공회사들은 도급 순위가 꽤 높더라고요. 다 순위가 있잖아요. 순위가 네. 있죠. 네, 몇 번 수상을 했냐. 2번 이상, 한 번 정도 이상 수상을 한 업체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너무 많은 수상을 한 데는 또 너무 비싸요. 비싸요. 저렴하게 이렇게 견적을 주는 데는 한 번쯤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. 꼭 추가 비용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럼요.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어요. 요즘 메이드 인 차이나도 싸고 좋지 않아요. 사람을 한번 보시고 두 번째는 시공사들이 공사해놓은 현장들 한번 둘러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밸런스 게임 한번 할게요. 경험 많은데 진짜 잘 만드는데 나랑 진짜 안 맞는 시공사와 경험은 없는데 새로 만들어지고 정말 나랑 잘 맞는 신생 업체 어디가 나을까요? 하나, 둘, 셋. 신세 업체. 나는 지금 왜냐면 좀 모질라도요. 제가 그 사람 붙여다가 그냥 막 스트레스 같이 가면 받잖아요. 돼요. 근데 그건 안 통할 때 문제인 거죠. 안 통하면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건데 잘 통해. 그러면 레미콘을 잘 이 사람이 못해. 컨트롤. 그럼 제가 레미콘 업체 찾아서라도 저는 어떻게든 붙일 거고 철근 목수가 안 돼. 그러면 제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이 사람한테 붙여갖고라도 어떻게는 저는 해줄 거예요. 말이 잘 통한다면. 마스터님께서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레미콘 업체 갖다 붙일 수 있고 콘크리트 업체 뭐 할 수 있는데 시청자님들께서는 이제 많이 저희한테 밸런스 게임 한 거예요?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하고 잘 통하는 사람, 말 잘 듣는 사람 말고 잘 통하는 사람, 본인 일을 프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. 왜 기회를 줘야지. 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기회를 쌓요? 명장 상 받게 해드려야죠. 잘 통하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해서 같이 또 소통하고 그치. 이 방향이구나 다시 한번 의견 맞추고 조금 실수해도 좀 내가 거기에서 더 해주면 되는 거고. 자, 오늘 이렇게 좋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스터님의 그리고 대표님의 해자스러운 또 컨텐츠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좀 많은 해자스러운 컨텐츠 부탁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